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희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이중적인 행태에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말했지만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검사의 전장은 법정이라고 말을 해왔지만 검사들의 전장은 법정이 아니었죠. 지금도 여전히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가 어떤 주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언론들은 윤석열 두목을 과연 어떤 식으로 비추고 있을까요? 금감원 마피아를 이제 금피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관료 마피아인 관피아라는 표현도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이 공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러한 기관들이 고이고 고여서, 그리고 썩을 대로 썩어서 이탈리아 대형 범죄 조직인 마피아의 이름을 합성해 이렇듯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마피아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단연 검피아인 검찰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들을 국내 최대 규모의 마피아로 칭해서 K-마피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K-팝 뭐 이런 식으로 K-방역 이런 표현이 붙지 않습니까? 그만큼 제일 거대하고 나라 꼭대기 위에, 그리고 국민 꼭대기 위에 서려고 하는 조직, 그렇게 K-마피아라는 표현이 더욱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직 검사 출신인 이현주 변호사가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마피아와 닮아 있는데 그게 바로 오메르타라고 하는 침묵의 규율이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조직의 비밀을 외부에 이제 발설을 한 자에게 피해 보복을 하는 건데, 이것이 검사들뿐 아니라 수사관들까지 우리 검찰의 수치를 공공연히 알린 이문정 검사, 서지영 검사는 더 이상 검찰 가족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관련된 이 검찰의 썩어있는 부분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조직에 충성을 하면 정말 무한히 제공되는 부와 명예를 갖는 거고, 조직을 배반하는 경우가 됐을 때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마피아 조직과 전혀 다른 점이 없다라는 점을 전직 검사가 공개적으로 인정을 한 그러한 내용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두려워서 검찰 근위대 역할을 어쩔 수 없이 자처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을까요? 사실 결론적으로는 검찰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해선 그 본질이 그들이 겁을 먹어서가 아니라 검찰 출입기자가 그간 거머쥐어왔던 특혜, 1, 2년 동안 출입해서 얻어왔던 특혜가 아니라 5년, 7년, 많게는 10년 그 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해 검찰에 출입을 하면서 검사들과 친분을 쌓아왔던 이 출입기자들이 검사들의 사상의 세뇌가 되고, 마치 자신들이 검사인 양 생각하며 검사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원칙과 의무, 그리고 저널리즘을 파괴하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다, 이런 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수통검사들이 선배 검사들에게 정의실현기관으로서의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도제식 교육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기소와 언론 플레이라는 정당하지 못한 절차, 이런 것들을 교육받아 오면서 이제는 검사들 본인들조차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가는 것처럼 언론들 역시도 검찰의 이 나팔수 역할에 좀 뭔가 온몸에 배어있다, 그런 것이나 다름이 없어 보인다라는 상황들이 계속해 펼쳐지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개혁 염원, 그 의지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으니 이제는 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정말 당연히 요구하고, 당연히 그에 대한 응당한 조치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합법적이고 또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상위기관에서 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불복하게 되면 징계를 진행하게 되는, 당연히 본래 진행되었어야 할 그러한 절차들이 차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간 누려왔던 자신들만의 이권, 특권, 그러니까 돈과 명예의 맛에 심취해 있어서 힘을 합해서 이 개혁의 의지를 꺾고 억지스러운 논점으로 본질을 호도하고자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전보다 최근에 이 언론의 동향과 검찰의 움직임이 더욱더 눈에 띄게 국민들의 어떤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그 모션이 더 크고 그 횟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싸기가 이렇게 심했던 경우가 있는가? 마치 전두환 정권 초기 때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한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한 이러한 여러 맥락들과 그 결을 같이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검찰 권력 행사에 대해서 검사의 어떤 그 검찰에 대한 감시 또는 그 검찰 세력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도 거의 없죠. 그러한 것들을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언론사상 처음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검찰에 대한 언론의 견제 기능 그리고 수사에 있어 진위 여부를 가리는 진실에 근거한 언론의 기능 등 언론의 주요한 기능은 검찰에 의해서 모두 마비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거죠. 그리고 김종민 최고위원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나 추미애 장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판 본인도 과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똑같은 권력기관인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는 감싸고 뒷받침하는 것은 언론의 일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김종민 최고위원 말처럼 국민들 대다수가 공감하는 부분은 이거죠. 살아있는 권력과 해당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사실 이는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더욱이 많은 국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허나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정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과는 좀 달랐죠. 그 살아있는 권력이란 바로 정부 권력자들을 지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들의 시선은 어떤가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 검사들의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그들이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 때 마치 국민과 손 맞잡은 척 자신들의 살 길을 도모했던 것 마냥 그때 촛불을 들었던 민심을 지금 다시 좀 불러일으켜보자. 이런 정말 황당한 발상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검찰이 아닌 정부로 돌리고 검찰이 마치 이러한 권력에 투쟁하는 것쯤으로 영웅대접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물타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러한 지적을 했던 이유 자체가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김종민 최고위원이 했던 말의 어떤 내용들을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또 했죠. 현직 법무장관을 수사를 하고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하면서 국민이 선출했고 무엇보다 자신들도 행정부 그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수장인 선출직 대통령에 대한 국정 공약에 대한 부분 그런 것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억지스럽게 수사를 했다는 점을 보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과연 이런 검찰이 있었나 싶고 이에 대한 권력 행사에 언론의 감시가 과연 어떠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병우 검찰이 언론의 감시에서 벗어나서 언론의 감싸기 안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다가 추락했다고 지적하며 모든 권력은 언론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면 이카루스의 날개가 될 것이고 언론도 그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는 점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신이 검찰 왕국의 왕쯤으로 생각하는 그 누군가와 왕의 뜻이랍시고 이 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 실어 나르는 언론들의 짝짝꿍하는 모양새가 참으로 볼썽사납습니다. 그들의 말도 안 되는 특권의식에 역한 기분이라고 해야겠죠. 역한 기분마저 들게 만들죠. 자, 그렇다면 좀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언론의 동향 그리고 보수 야권의 동향 앞으로 추미애 장관의 이 윤석열 징계 청구 및 이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이것을 끌고 갈까요? 좀 이런 예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특활비를 공수처와 준비 등에서 정말 여러 곳에 유용한 혐의를 포착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통상의 어떤 절차를 생략하고 선제적으로 급히 윤석열 그 청장을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를 시킨 게 아니냐. 어떤가요? 그럴싸한가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황당한 헛소리다. 그것도 참신하지 않은 황당한 헛소리다.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와 관련된 이 추미애 장관의 합법적인 명령 그 바탕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어제 관련된 속보로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는 총 8가지의 주요 혐의점들이 밝혀졌는데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결정은 해당 자료를 좀 읽어보시면 그 이유가 매우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모두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들의 공작은 이 이후에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에게 이 혼란을 주기 위한 소위 언론들의 이 제목 장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의 움직임도 해당 내용이 보도된 이후에 더욱더 강렬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촛불을 좀 더 강하게 그리고 더 높이 치켜 세울 때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깨어있지 못한 시민들의 이정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슴에 품고만 있지 마시고 더 높이 치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